탄핵을 당기려 야당이 일종의 어떤 조급증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도 나오는 대목인데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 야당이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철회를 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당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헌재에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재에다가 했습니다. 내란죄의 수개 부분 철회가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인단 간에 짬짬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자, 여당의 권성도 원내대표가 밝혔듯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국회에서 만든 이 탄핵안을 보면 내란이라는 단어가 무려 38번 등장합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면 윤 내란 행위를 했다,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내란죄를 저질렀다 등등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도 내란 수기의 공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제2의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야당은 계속해서 내란죄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무위원들도 탄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고 내란죄 형법 위반 판단 자체를 철회함에 따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고 찬성했던 탄핵 찬성파 의원들, 이른바 탄찬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입니다. 나아가 탄핵의 명분을 뿌리채 흔들고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거 봐라 내란의 힘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란죄라는 걸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이 그냥 욕하는 밥꾸라지입니다. 오히려 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어떤 염원 이런 그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명분을 민주당 스스로가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다. 찬탄파, 탄찬파 같은 말이죠. 수용 어렵다. 안철수 의원 국민 기망처사다. 탄핵 사유를 바꾼다면 재의결 필요하다. 아예 지금 야당의 결정은 헌재에서 내란죄에 대한 이 형법적인 판단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어서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 내란죄 핵심 빼는 건 용납 못한다. 김상욱 의원, 시간 걸리더라도 헌재에서 원리 원칙대로 초안대로 원안대로 해야지 이런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라며 이 같은 의원들이 입을 모아 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때문에 야당이 이러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논리는 둘째치고라도 이 부분을 꼭 한번 국민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탄핵에 찬성했다는 분이 당내에서 12분 있었어요. 이른바 뭐 어떤 사람은 소신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탈표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탄핵 의결서에 내란과 관련한 부분들을 구구절절히 이렇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네. 저게 28페이지 분량으로 알고 있는데 14페이지에 걸쳐서 탄핵과 관련한 내용의 중요 이유로 내란죄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란죄를 탄핵재판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조차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원론적인 입장 아닙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국회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거칠 수 있는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재판부 재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이 과연 제외되는 게 옳은지 함께 포함해서 다 검토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밝혀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주영 의원님 이 대목은 국민들도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 절대 아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 내란죄를 헌재에서 묻지 않는다고 내란의 의미를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그럴 거면 안 바꾸면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재에서 원하는 대로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도 받으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은 아니라면서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는 선례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8년 전에도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당시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소추위원이었죠. 그때 법사위원장으로서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8년 전에도 저 비슷한 컬러의 양복과 빨간 타이 메고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꿔도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네.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이 아니고 탄핵죄를 묻지 않는다면 왜 바꾸려는 겁니까? 안 바꾸면 안 돼요? 아니에요. 빨리 이걸 끝내야 됩니다. 시간 때문이다.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보세요. 3번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저렇게 지금 철옹성처럼 관절을 막아놓고 버티고 있잖아요. 헌재 신문 기일에는 대통령이 나간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죠. 내란죄도 굉장히 중한 죄이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게도 물을 수 있는 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살인죄는 면해도 이를테면 예.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질질 끌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의 그런 의미까지를 묻지 않아도 탄핵 심판에 계엄, 불법 계엄, 반헌법적 계엄 몇 가지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서 파면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형법상 재판을 이어가는 게 맞겠다. 그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 뭐 불법 운운하면서 체포영장의 어떤 불법성까지 따져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고 우선은 거기에 응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체포영장의 적부심 따질 문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형법 내란죄 유무는 형사적인 절차와 재판 결과라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헌재의 판단과는 별개다, 투트랙이다라는 게 사실 민주당의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민주당의 설명대로라면 지금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내란죄를 헌재에서 판단을 철회하지 않아도 투트랙으로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왜 갑자기 바꾸냐라는 거죠. 이 대표 재판 때문 아니라는 거죠. 여당에서는. 아니 이 대표 재판은 어차피 예정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3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항소심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심지어 이 계엄과 내란 혐의까지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까지 결부시키려는 거는 과도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또 헌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온전히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8년 전에도 권성동 그 소추위원이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원형을 한다. 그런데 뇌물죄나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헌재에서 이 문제는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헌재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네. 헌재에서 탄핵 심판 문제는 그러니까 파면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건데 대통령의 경우니까 매우 심대하고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내란죄 관련 부분에는 형사재판에서 가려보고 나머지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발표나 이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압생 영장 없이 선관위에 군인 파견 보낸 것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너무나 충분하게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으로 차고 넘친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런 점에서 내란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따져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헌재에서 저는 결론을 내릴 문제고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는 거라서 저희가 제안은 합니다마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죠. 예. 자, 이 부분 제가 좀 공격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대립적입니다. 정강재 대변인과 김유정
전 의원의 입장도 상당히 대립적인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빈 껍데기 탄핵 소추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헌법 위반이 살아있다. 탄핵 소추안을 재의결해야 된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필요 없다. 박근혜 탄핵 때도 사유를 수정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여당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선례가 있다라는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자, 조금 전 김유정 전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부분도 이 대목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은 좀 논쟁적인데 이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변경됐어요. 뇌물죄를 묻지 않겠다는 부분이 빠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뇌물죄를 뺀 것과 지금 윤 대통령 때 내란을 빼는 것이 같은 경우냐라는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이번에 탄핵 소추 사유에 있어서 내란죄고 헌법과 법률 위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그러면 뭐가 있는데 그 핵심을 빼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자, 민주당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모든 걸 내란죄로 다 단죄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제2의 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좋다, 우리가 헌법 법률 위반만 탄핵 사유에 넣고 앞으로는 내란의 내죄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다면 진정성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이거 내란죄가 나오면 잘못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을 끌어가면서 이걸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급증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 자체를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헌법과 법률 위반의 내용에서 비상계엄이 헌법 법률 위반이고 중대한 사유가 되면 탄핵이 되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 내란죄 수괴 했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수괴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거 이거 원리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국정이 혼란되고 국정이 마비되니까 헌법 심판이 좀 신속하게 진행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정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란인지 아닌지를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주면 이후에서 대통령들이 이걸 거울 삼아서 아주 주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2017년 이야기를 자꾸 민주당에서 하는데 2017년 직권남용과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요. 커다란 타인적 사유 중에서 곁가지예요. 곁가지. 자, 나무가 있어요. 그때 곁가지는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무를 벨 수는 없는 거죠. 나무 베면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민주당에서 2017년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내란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변호사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저러면 안 되죠. 자, 국회 측 대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라서 이걸 그냥 지어냈겠어요? 지어내지 않았겠죠. 헌법재판소는 제3자 기관입니다. 아무리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3자 기관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 권유에 따라서 이거 다 녹취록에 녹화 영상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권유를 안 했는데 권유했다고 거짓말 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법한 절차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이 됐건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권유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권유했다고 한다면 이건 헌법재판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결과에 대해서 잘못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